오늘 오전 8시 경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대한민국의 배우 송영규가 용인시 처인구 인근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된 뒤 심리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송영규의 측근은 음주운전 보도 후 악의적 기사나 댓글에 괴로워했고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970년생인 송영규는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죠. 이후 뮤지컬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탄탄한 기본기를 다졌고 이후 영화와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송영규는 탄탄한 연기력과 존재감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류승룡의 라이벌인 마약반 최반장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신스틸러로 주목받았는데요. 이후 강릉, 행복의 나라, 필사의 축격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에서 조연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배우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활동은 활발했는데요. 송영규는 보이스, 너의 노래를 들려줘, 스토브리그, 수리남, 카지노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브라운관과 OTT를 넘나드는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죠. 최근에는 ENA 드라마 아이쇼핑에서 목사 윤세훈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난 6월 19일 밤 11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5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송치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 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어 소속사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결국 출연 작품에도 민폐를 끼쳤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날은 SBS TV 금토극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첫 방송과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공연을 앞두고 있었죠. ENA 월화극 아이쇼핑에도 출연 중이었습니다. 이후 아이쇼핑 측은 극의 흐름과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송영규의 출연 장면을 편집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공연 중이었던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제작사 쇼노트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송영규의 하차 소식을 전했죠. 극한 직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측근에 따르면 송영규는 드라마와 영화 등 배우 활동을 하고 아내가 카페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일했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 측근은 송영규를 작년에 만났을 때까지도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었다는데요. 분당 쪽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면서 연기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건까지 터지니까 앞날의 막막함이 커졌던 것 같다고 추측했죠.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며 슬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측근은 물론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배우 송영규는 재능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성격도 정말 좋으신 분인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송영규는 신박한 정리에 나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털어놨는데요. 송영규 부부는 두 딸의 교육을 위해 1년 전 넓은 아파트에서 반지하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꿈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었기에 이사를 잘 왔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잘해주니 감사하다는데요. 하지만 송영규는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한 것은 좋은데 이사를 오면서 아내가 갱년기에 갑상선 항진증까지 왔다며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둘째는 뮤지컬 전공이라 예고에 들어갔는데요. 둘을 충분히 지원해주기 위해 살림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딸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에 뼈 빠지게 가난해서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송영규는 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했고 아내는 무용을 전공했는데요. 송영규는 예술 철학 시간에 대학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려가다가 헉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쫓아다녀서 만난 것입니다. 과거에 두 사람이 연애하던 시절 처가에서 결혼을 8년간 반대했다는데요. 9년을 연애했는데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이죠. 송영규가 아내를 만날 당시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또 아내를 두고 일본 유학을 택했던 송영규는 너무 가난해서 배우가 아닌 공부를 해야 했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또 너무 가난해서 일부러 월급을 받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단원으로
시험을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월급 봉투라도 보여드리려고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명 시절 가난에 시달리며 소위 막일 건축 일을 많이 했는데요. 작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무산되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창문을 닫거나 벽돌 옮기거나 했던 것이었죠. 몸도 좋아지고 사람 대하는 법도 배우고 했다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요. 송영규는 대학 졸업하고 서울시립가무단 소속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였다며 그걸로 결혼 승낙받고 돈이 없어? 처가살이로 시작했던 건 것이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와 부모님의 반대를 모두 견뎌야 했던 송영규죠. 게다가 얼마 전까지 고층 빌딩에 유리창 청소를 했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시네라가 주변에서 알아보지 않았냐고 묻자 송영규는 신기하게 다 알아보시더라며. 그때 11 드라마 출연 중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게 감사했다고 했죠. 또한 송영규는 극한 직업에 함께 출연한 류승룡과도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다녔는데 송영규는 89학번, 류승룡은 늦게 들어가서 90학번이었다고 합니다. 송영규의 배우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 중 하나는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이었는데요. 송영규는 당시에 영화가 잘 돼도 200만 관객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너무 재밌었고 배우들이 똘똘 뭉쳤다고 하는데요. 송영규에게 극한 직업이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연 배우이자 절친인 류승룡도 포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송영규와 류승룡은 극한 직업을 통해 동료 배우로 만나며 또 다른 추억을 쌓게 된 것이었죠. 송영규는 처음엔 류승룡이 캐스팅된 줄도 몰랐다는데요. 리딩 현장에서 만났는데 반가웠다고 하죠. 류승룡 역시 찐친 송영규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류승룡이 극한 직업 첫 촬영 전날 집까지 와서 리딩을 해준 것인데요. 이사를 갔을 때도 류승룡이 첫 번째로 와서 직접 화분 큰 것을 선물했다고 하죠. 게다가 류승룡은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송영규의 딸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다는데요. 송영규의 딸을 영화 촬영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든든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송영규의 딸이 류승룡을 좋아했는데 류승룡은 항상 송영규의 딸에게 정신적으로 보듬어주고 용돈도 50만 원이나 줄 정도로 고마운 친구였다고 하죠. 명품 배우들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도 꽤나 에피소드가 재밌는데요. 송영규는 고등학교 때 연극에 빠졌는데 그때 류승룡, 장진 감독을 처음 만났죠. 송영규는 청소년 연극대회에서 상을 석권했지만 류승룡은 그때 상을 못 받았다고 폭로에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송영규는 자신의 연기 인생을 함께 걸어준 류승룡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관객, 시청자들을 울렸던 두 사람, 연극부 동기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한 송영규, 류승룡의 명품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의 연기와 인간적인 면모를 기억하며 깊은 안타까움과 추모의 뜻을 전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